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지역의 유일한 국보인 진남관이 장장 12년의 보수공사를 마치고 내년 2월쯤 재개관합니다. 여수시는 현존하는 국내 최대의 단층 목조 건물이라는 역사적 가치를 살려 객사였던 진남관과 바로 옆 동헌까지 전라좌수형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좌수형의 객사로 지어진 진남관은 현존하는 국내 최대 목조 단층 건물로 지난 2001년 국보 제304호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는 보통학교 교실로 쓰이는 등 오랜 기간 건물이 조금씩 기울어 지난 2013년부터 195억 원을 들여 전면 해체 보수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안전진단 모니터링 결과 일부 기둥의 기울어짐이 확인되었고 그래서 국가유산의 안전보존 차원에서 전면 해체 후 보수를 결정했습니다. 4층 높이의 가설 덧집을 지어 지붕에서 초석까지 완전 해체가 진행됐고 다시 조립을 시작해 지난해 3월 중수 상량식을 가졌습니다. 당초 4년으로 예상했던 공사는 부재, 발굴조사 등으로 2차례 중단됐었고 당초 계획보다 공기가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14개의 대들보와 68개의 기둥 가운데 기둥 12개만 교체했을 뿐 나머지는 원래의 목재가 다시 사용됐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4%로 배면 석축과 진입로 공사, 배수구 정비와 조경 작업만 남았습니다. 여수시는 내년 2월쯤 문화유산청과 협의해 재개관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이번 진남관 보수정비 사업과 함께 전라좌수형의 동헌까지 일부 복원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남관 뒤편 동헌터에 대한 4차례 발굴 조사도 마쳤습니다. 주변의 그 동헌 복원 공사와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역사 뭐라듯이 여수 자랑이자 관광객에겐 하나의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전라좌수형 여수의 상징 진남관이 장장 12년간의 긴 보수 공사를 마치고 그 웅장한 위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새로운 섬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2026 여수세계 섬 박람회에 주 행사장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섬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오늘 주 행사장 조성 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용역업체의 기본 방향과 추진 계획 설명에 이어 전문가들과 함께 공간 구성과 동선, 주차 계획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내년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2026년 7월까지 돌산 진모지구 주 행사장에 전시관과 광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여수세계 섬 박람회를 앞두고 해상교통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유람선 시험 운항이 실시됐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섬 박람회 주 행사장에 대한 해상 진입 가능 여부와 인근 해역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만조와 간조 시간에 맞춰 2차례에 걸쳐 오동도에서 진모지구까지 거북선호를 시험 운항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시험 운항 결과를 토대로 올 연말까지 섬 박람회 해상교통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광양만 일원에서 지난 7월부터 시작됐던 전어잡이가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광양 전어는 이상기후의 여파로 어획량이 크게 줄었는데요. 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섬진강 500리 물길이 남해 바다와 만나는 곳 광양만입니다. 어민들의 힘찬 그물질에 전어가 은빛 비늘을 반짝이면서 잇따라 잡혀 올라옵니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광양 전어잡이는 이제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광양만 일원의 전어 어획량은 100여 톤에 그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 30%가량 감소했습니다. 광양만 전어의 어획량 감소는 이상기온에 따른 바다수온 상승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광양만 일원의 바다수온이 전년 대비 2도가량이나 높은 24도에 이르면서 어린 전어의 성장이나 먹이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로 인해서 바다 수온이 상승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수온 상승으로 성장이나 생존율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만의 전어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어민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어잡이 어민들은 아예 출어를 포기하는가 하면 인근 산업단지 내 일용직 노동자로까지 나서야 하는 실정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죠. 하물며 이제 요새 어민들이 이제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제철을 뭐 와다를 다닌다든지 그런 뭐 일자리가 없으니까 고기가 안 잡히니까 뭐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일용직 같은 것도 막 다 다니고. 남해안의 가을을 더욱 풍성하게 해줬던 광양만의 가을전. 하지만 올해 이상기후의 여파로 어획량이 크게 줄면서 대책 없는 어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인권과 평화의 상징인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2024 동아시아 평화한마당 행사가 내일부터 한 주간 이어집니다. 평화를 주제로 다문화 공동체의 미래를 모색하는 제한 베트남인의 날 행사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에서 30만 명에 달하는 베트남인은 지역 농어촌 산업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베트남인을 위로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포와 해남에서 잇따라 열립니다. 지역 공영방송인 목포 MBC와 베트남 국영방송 VTV가 주관하는 행사에는 베트남 정상급 가수와 공연단이 출연해 제한 베트남인들의 향수를 달래줄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사회가 더 통합이 되고 또한 우리 지역사회에 사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작은아마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평화와 인권의 상징이 된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년 기념 행사가 5일과 6일 이틀 동안 목포와 영암에서 열립니다. 5일은 평화 페스티벌 개회식을 시작으로 이틀 동안 남아공 투투재단 잡슨 대표 등 세계적 석학들의 특별 강연 등이 이어집니다. 김대중 탄생 100년 문화행사로 목포에서는 전남교육청 주최로 청소년 토크쇼, 도전 골든벨, 평화 콘서트가 이틀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석학들과 국내의 연구진들이 함께해서 앞으로 인류가 나아갈 방향들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오는 8일은 전남형 이민청 설립을 위한 목포 MBC 토론회가 열려 다문화 사회를 대비하는 이민정책, 이민청 전남 유치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11월의 첫 주간 목포에서 시작된 평화의 한 목소리가 다문화 사회 전남의 미래와 동아시아를 넘는 인류의 문제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진행된 순천 세계유산축전에 30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는 순천만과 서남사, 오천 그린광장 등에서 캠핑과 투어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고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행사가 세계유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활용 보존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뜩이나 무거운 자영업자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민간 배달앱 수수료는 어제 오늘 지적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나마 광주 공공배달앱이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남구의 한 식당. 점심시간을 맞아 매장도 배달 주문도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광주시 공공배달앱 땡겨요를 도입하고 나서 더 바빠졌습니다. 땡겨요나 이런 공공배달앱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이제 10배 가량 저희는 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공배달앱으로 들어온 주문은 약 300건. 배달의 민족과 같은 민간 앱만 사용했을 때와 비교하면 960만 원의 수수료를 아꼈습니다. 민간 앱으로 3만 원어치 음식을 팔면 최고 2,94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땡겨요에서는 600원만 내면 됩니다. 광주시가 CB를 투입해서 이런 배달료를 일부 지원해주고 그리고 배달 중개 수수료를 2% 이하로 받으면서 이런 그 소상공인들의 배달 중개와 관련된 비용을 좀 낮춰주는 거죠.
2,000원 할인 쿠폰, 1% 페이백 등의 혜택도 제공돼 소비자 입장에서도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공공 배달앱 전체 주문 건수도 한 달 만에 2배가량 늘 만큼 인지도도 빠르게 다져가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와 같은 공용 민간 배달앱에 밀려 3년 전 시장 점유율 3%에 불과했던 광주 공공 배달앱은 현재 17%까지 치솟은 상태입니다. 광주시는 예산 규모를 늘려서라도 수수료에 허덕이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착한 공공 배달앱으로 갈아타기 캠페인 등 가입자도 꾸준히 늘릴 계획입니다. 독점적인 구도로 가고 있음으로 인해서 방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저희는 너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나 기관에서 조금 적절하게 저는 개입을 해주시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자영업자도 소비자도 모두 윈윈하는 공공 배달앱의 활성화가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여수 엑스포 여객선 터미널에 국제 크루즈 선박이 입항해 900여 명의 관광객이 여수 지역을 여행했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오전 6시 승객과 승무원 900여 명을 태운 일본 유생 크루즈 선사의 아스카 2호가 엑스포 여객선 터미널에 입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입항 시간에 맞춰 임시 환전소와 관광 안내소를 운영하고 통역 인력을 배치하는 등 행정 지원에 나섰습니다. 여수 엑스포 여객선 터미널에는 지난해와 올해 9차례 국제 크루즈 선박이 입항해 7천여 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여수를 다녀갔습니다.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전남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남 남부에는 30에서 80mm, 특히 남해안 지역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16도에서 17도 사이에 머무르겠고,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3도 예상됩니다.